2024년 수능 특강에서 확률과 통계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들만 쭉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있는 확률과 통계 기출입니다. x,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단 조건이 fx가 루트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여야 된다라는 조건 만족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 가의 조건을 한번 다시 써보면 x에다가 정의역이 되는 원소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넣어볼게요. f1은 루트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f1은 1부터 치역에 공역에 있는 원소 1부터 4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f2에 대해서도 써보면 f2는 1은 안 되고 2부터 4까지 되고 f3을 집어넣어보면 f3은 루트 3보다 커야 되니까 2부터 4까지 가능할 거고 f4도 집어넣어보면 루트 4보다 커야 되니까 2보다 커야 되죠. 2부터 4까지 가능하고 5도 집어넣으면 마지막으로 5는 루트 5보다 커야 되니까 3과 4의 값이 가능하겠네요. 이러한 fx가 가능한 값들을 알아놓고 자, 치역이 3개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 중에 3개를 고른다라고 하면 4C3 해서 4가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로 각각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역이 1, 2, 3인 경우. 치역이 1, 2,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봐볼게요. x가 1, 2, 3, 4, 5에서 y가 1, 2, 3으로만 가는 경우. 근데 자 여기 아까 찾았던 요 내용들 요 내용 요거 잘 보아하니 치역의 원소가 1, 2, 3이어야 되는데 1, 2, 3이 모두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2를 선택할 수 있는 애는 F1이 1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로 보아하니 F1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마찬가지 원리로 하면 F5가 가능한 애가 3, 4만 된다라는 조건이 나머지 2, 3, 4와는 좀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치역의 원소가 1, 2, 3이어야 되니까 F5가 갈 수 있는 애는 3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F5는 3이다 라고 찾아놓고 그러면은 아직 짝꿍이 없는 애가 X의 2, 3, 4인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짝꿍이 어떤 애들 가질 수 있느냐를 세어보면 치역이 1, 2, 3인 경우에 대한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2, 3, 4는 1은 안 되고 여기 있는 요 사실에 의해서 2 또는 4까지 가능한데 2 아니면 3이 여기서 후보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2가 2가지, 3이 2가지, 4가 2가지 해서 2의 3승이고요. 근데 단 여기서 치역의 원소가 3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1, 2, 3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 3, 4의 정역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치역에 있는 요 2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F2, F3, F4가 모두 2로 간다라고 하면 2가 치역에서 선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가 3개가 아니라 1, 3,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요 경우가 지금 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 1, 2, 3인 경우는 총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fx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1, 2, 4인 경우를 해볼게요. 1, 2, 4. 1, 2, 4인 경우 똑같이 갑니다. 1, 2, 3, 4, 5에서 1, 2, 4로 갑니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1은 1로밖에 못 가고요. F5가 3, 4로 갈 수 있는데 3이 없고 4만 있으니까 5는 4로 가는구나. 그럼 나머지 요 2, 3, 4가 1은 안 되고 2 또는 4로 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2의 3승까지 나올 것이고 앞에서 봤던 경우랑 마찬가지로 F2, F3, F4가 4로 간다라고 하면 치역에 2가 없게 되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안 되니까 이러한 경우 한 가지를 빼준다. 해서 얘도 1동그라미 1번과 마찬가지로 7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또 세 번째
fx 치역의 원소가 1, 3, 4인 경우 해볼게요. 1, 3, 4인 경우 그러면 x가 1, 2, 3, 4, 5에서 치역의 원소 1, 3, 4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은 1로 가네요. 근데 이번에는 5가 3 또는 4로 갈 수 있고 2, 3, 4는 3 또는 4로 간다라는 거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에 2, 3, 4, 5의 짝꿍 찾는 거니까 4승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또 안 되는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 2, 3, 4, 5가 전부 다 4로 가거나 또는 전부 다 3으로 가버리면 치역의 원소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겠죠? 이런 경우들 2가지를 빼준다. 해서 얘는 1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치역이 2, 3, 4인 경우 자 여기에선 지금 아까는 치역에 1이 있었으니까 F1이 1이다 라고 쉽게 갔는데 이번에는 치역에 1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1부터 5까지 어떤 애들로 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 2, 3, 4는 2, 3, 4로 모두 갈 수 있죠. 근데 F5가 3 또는 4로 갈 수 있으니까 F5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볼게요. 자, F5가 3 또는 4이니까 3인 경우다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는 2, 3, 4로 갈 수 있으니까 3의 4승가지가 될 텐데 또 혹시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자, 첫 번째 치역의 원소가 1개인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 5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1, 2, 3, 4가 모두 3으로 가버리면 치역이 3 하나가 되니까 그런 경우 한 가지를 빼줍니다. 또한 치역이 2개인 경우도 빼주도록 할게요. 지금 나는 F5를 3이라고 고정시켜놨어요. 그럼 3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치역이 2개다라고 하면은 2, 3이거나 3, 4가 치역이 되는 경우겠죠. 2가지에 대해서 곱하기 자, 2,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 3이 만약에 치역이라고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 1, 2, 3, 4가 2, 3 중에 골라서 들어갈 건데 2의 4승. 근데 그 중에는 또 1, 2, 3, 4가 3으로 가버리면 치역이 2개가 아니라 1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치역이 2개인 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 경우를 하나 빼준 것이다. 근데 요만큼 가로친 거는 F5가 3일 때 2, 3이 치역이 되었으니까 3, 4일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로 2가지 곱한다. 하면은 치역의 원소의 2개인 경우도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81 마이너스 1 더하기 30 하니까요. 얘는 50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총 구하고자 하는 개수는 7가지, 14가지, 50까지가 아니네. 50까지 아니네. 내가 여기에서 F5가 3이라고 고정이 되어 놓고 있었는데 F5가 4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에 곱하기 2 해야 됐구나. 그래서 이거는 100까지 해서 다시 50까지 아니고 이거에 곱하기 2를 한 100까지. 그래서 7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100 그래서 이거는 128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이 아니라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기출. 이번에는 A, B, C, D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자. 1개 이상 받아야 된다. 최대 9개까지밖에 받지 못한다. 적어도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자, 조건들 다 읽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A, B, C, D가 받는 사인펜의 총합은 14개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 A, B, C, D가 받는 사인펜 개수는 가에서 1개 이상이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또한 나에서 최대 9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 나의 조건들은 여기에 썼고요.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라는 말 때문에 여사건을 생각해내기 좋은데 여기에 쓴 총합이 14개로 짝수이기 때문에 굳이 여사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면 짝수
짝수의 홀수해서 총합이 짝수가 14개 나오거나, 또는 홀수가 한 개 있다라고 하면 짝짝짝 홀을 더하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나오니까 안 되고, 짝 홀이라고 해도 홀수 3개 짝수 1개 더하면은 홀수니까 짝수인 14가 나오지 않고 해서 전부 다 짝수인 경우, 요 4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걸 첫 번째 1가지, 이걸 2가지 경우로 해서 2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짝짝짝이 아니라 짝짝홀인 경우. 근데 뭐가 짝수이고 뭐가 홀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이 그냥 순서대로 A가 짝수, B가 짝수, C가 홀수, D가 홀수라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일단 경우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가 짝수라고 하면은 2의 배수꼴이 될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근데 얘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 제일 작은 짝수는 2니까요. A는 2의 A 플러스 2인 꼴의 짝수일 것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또한 B도 짝수이니까요. 1보다 큰 짝수, 최소 2인 이러한 짝수꼴이다. 그 다음 C는 홀수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홀수는 홀수인데 제일 작은 2를 갖고 있다. D도 마찬가지로 2D 플러스 2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4개를 다 더한 값이 14이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4라는 식으로 정리되니까 이러한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거 우리 중복 조합으로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4H4. 4개의 선택지를 4번 고른다는 가지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얘들아. 여기에서 1보다 큰 경우는 확인했는데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A, B, C, D가 다 더해서 4라고 하면은 가장 큰다라고 하면은 A가 4 혹은 B가 4. 그러니까 4인 경우가 제일 크겠죠. 그러면은 C나 D인 값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4, 2, 8, 9. 9보다 작은 거 맞아요. D도 4 집어넣으면 9보다 작은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A나 B가 4라고 하면 원래 있던 대문자 A가 소문자 A가 4라면 9보다 큰 10이 돼버리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된다 해서 이런 경우를 A가 4인 경우 안 되고 B가 4인 경우 안 되니까 총 2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B가 9보다 커진 경우, 9보다 둥없이 인 경우들을 빼주었다. 그럼 얘가 총 몇 가지냐면은 7C4 해서 빼니까요. 7C4 빼기 2는 얼마냐? 7, 5, 35, 33이 되겠네요. 33.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게 짝수이고 어떤 게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A가 짝수, B가 짝수, C, D가 홀수다라고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A, B가 짝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짝수가 될 거니? 라는 걸 먼저 요 전체 경우의 수 33에다 곱해주니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짝수라고 하자라는 경우의 수 곱하기 방금 구한 33가지 해서 답이 198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경우 짝짝짝짝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개 전부 다 짝짝짝짝 짝수인 경우 라고 하면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1보다 큰 짝수 2를 갖는 이러한 짝수꼴로 답식을 바꿔주고 요 네 값을 더한 게 14이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소문자 A, B, C, D를 더한 게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 배웠듯이 중복조합으로 풀면 4개의 선택지 중에 3번 고른다. 4H, 3. 그럼 또 아까처럼 혹시나 9보다 큰 값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B, C, D 요거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하면 3을 갖는 경우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커봤자 8, 9보다 작네요. 8,
9보다 큰 경우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4H3 그대로 6C3 해서 얘는 20가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자, 전부 다 구했습니다. 원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또는 2번밖에 없다고 했고 동그라미 1번은 198가지, 동그라미 2번은 20가지 해서 218가지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 43쪽입니다. 43쪽에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에 자, 첫 번째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그럼 우리 이 또는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또는 그렇죠. 합집합의 확률. 5의 배수라는 걸 만족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500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한다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A의 확률,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니까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5의 배수인 경우. 5의 배수가 되려면은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1의 자리가 5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거 4개 중복되지 않고 5가 이미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1, 2, 3, 4 중에서 3칸을 채우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 P, 3, 24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사건은 뭐냐면 3,500 이상일 사건이라고 하면 자, 4자리 수를 만들었을 때 3,500 얼마여도 3,500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또는 4로 시작해서 4자리 수인 경우 5로 시작해서 4자리 수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각각 구해보면 자 3과 5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숫자들 중에서 2칸 채우면 되니까 3P2는 6가지. 요거는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서 3자리를 채우면 되니까 4P3 해서 48가지인데 요 아래 경우도 마찬가지로 48가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4가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 번째, 합집합의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을 반드시 빼줘야 되니까 교집합, A 교집합 B. 다시 말하면 5의 배수이면서 이고 3,500 이상인 경우. 자, 일일이 찾아볼게요. 자, 3,500 얼마면 3,500 이상이라고 했는데 5의 배수이려면 1의 자수가 5여야 되는데 여기 이미 5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두 번째, 4로 시작하는데 5의 배수이려면 1의 자리가 5여야 된다. 또는 5로 시작하는데 5의 배수다? 5를 이미 썼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4와 5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숫자들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 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률은 따라서 합집합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안 구했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4개를 나열하니까 5P 4분의 A의 경우의 수 24가지, B의 경우의 수 54가지,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 6가지를 뺀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5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57쪽 풀어볼게요. 57쪽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인데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6의 약수 1, 2, 3, 6 이런 경우이면 1만큼 이동시키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러한 시행을 4번 반복합니다. 4번 반복할 때 그랬을 때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좌표예요, 좌표. 그 좌표가 2 이상일 확률. 그럼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 좌표의 값은 6의 약수가 몇 번 나왔냐 라는 거에 따라서 요 좌표의 값이 달라지니까 이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모르니까 내가 임의로 문자 A로 놔볼게요.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전체 4번 반복했을 때 A번 이미 6의 약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4-A번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P의 좌표는 A번 1만큼 이동하고 4-A번만큼 이동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A네. 그렇죠? 근데 이게 2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A인데 그게 2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바로 확률을 써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각각의 시행은 독립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보면 4번 던졌을 때 4C 이상이니까 2번 나오는 경우 뭐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죠. 3분의 2의 2번 제곱. 6의 약수가 아닐 확률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요. 3번이어도 되잖아요. 4C3. 또 4번이어도 되잖아요. 4C4. 해서 3분의 2의 3승 6의 약수 아닐 확률 3분의 1. 마지막 6의 약수가 4번 나오는 경우 3분의 2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요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을 각각 3번 구하느니 이게 아닌 여사건으로 세가를 해서 전체 확률 1에서 2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A가 2보다 작은 경우니까 0 또는 1인 경우 2개만 구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라고 해서 4C 0, 4C 1 구해서 더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4C 0이라고 하는 거는 6의 약수가 나오지 않고 6의 약수가 아닌 3분의 1의 확률로 4번 나오고 4C 1이니까 6의 약수가 한 번, 6의 약수가 아닌 게 3번 나온다. 요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9분의 8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갈게요. 5번이 아니죠. 72쪽에 있는 기출 보겠습니다. 72쪽으로 가면요. 이 단원이 이산 확률 변수 단원이에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확률 분포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확률의 합이 1이다. A, B, C, B, A라는 이 확률들의 총합이 1이다. 따라서 2A, 2B 플러스 C가 1이구나 라는 식을 하나 구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더해봤자 새로 알게 되는 값이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았고요. 문제 읽어보면 X에 관한 분산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X에 관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해봐서 그 분산값이 5분의 31이라는 사실로부터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의 분산을 구하려면 X의 평균을 먼저 알아야겠죠? X의 평균 확률 분포표상에서 다 곱해서 더한다. A, 3B, 5C, 7B, 9A. 그럼 요거 같은 항으로 묶어보면 5에 2A, 2B, C가 나오는데 근데 이 값이 뭔가 익숙하죠. 아까 구해놨던 확률의 총합과 같으니까 이 값이 1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5가 나오는구나. 아, 평균이 5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우리 익숙하게 Vx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 공식으로 분산 구하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선생님 해보니까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새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식 말고 다른 공식 평균을 구하는데 원래 분산의 정의대로 원래 분산의 정의 뭐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평균이 방금 구했듯이 5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 자리에다가 평균 방금 구한 5를 대입해서 해볼게요. 자, 편차의 제곱 평균이 5니까 1에서 5를 뺍니다. 1에서 5 뺀 거 4의 제곱 16A 더하기 3에서 5 뺀 거 2는 4, 4B 이런 식으로 5에서 5 빼면 0이고 7에서 5 빼면 2는 4B 그 다음 9에서 5 빼니까요 4, 4, 16A 그럼 다시 쓰면 32A 플러스 8B의 값이 분산이에요. 깔끔하죠?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5분의 3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 A, B에 관한 식 하나 일단은 구해져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는 구하고자 하는 게 10 곱하기 분산이에요. Y의 분산. 그럼 Y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산 구하는 과정 똑같이 해볼게요. 자, Y의 평균 먼저 구해야겠죠? Y의 평균 A 플러스 20분의 1 다 곱해서 더합니다. 3B,
5에 C-10분의 1, 7B, 9에 A 플러스 20분의 1. 됐죠? 그럼 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또 익숙한 식이 보이네요. 이게 얼마라 그랬죠? 아까 확률에 구해놓은 1이죠. 그래서 평균이 Y의 평균도 5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또 분산을 구해보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분산이 여기서 구한 요 식 있죠? 이 공식으로 나오지 않고 원래 공식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정의로 구해야 돼요. 식으로 써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평균이 지금 5니까 바로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 i에 대한 확률 분법표에서 1에서 5 빼니까 4, 4, 16에 a 플러스 20분의 1. 3에서 5 빼니까 2는 4, b. 5는 0, 7에 5 빼니까 2는 4, b. 9에서 5 빼니까 4, 4, 16에 a 플러스 20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정리하면 32a, 8b, 5분의 8이 나오는데 지금 요 부분이 어서 많이 봤네요. 여기 있네요. 요가 그대로 갖고 오면 5분의 31에 5분의 8을 더한 거다. 답은 5분의 39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 y의 분산의 10을 곱한 값은 39 곱하기 2가 돼서 답이 78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73쪽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다음 네모칸에 있는 것 같은 시행을 하는데요. 이 이하가 나오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행을 15번 반복한다. 독립시행의 느낌이 좀 나죠. 이랬을 때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랬을 때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몇 번 반복한다라고 하면 독립시행, 이항분포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이 점 P의 좌표와의 거리니까 이 점 P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 P의 좌표가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 이하가 나올 확률은 알고 있고 이 이하가 15번 반복했을 때 이항분포로 생각하면 훨씬 간단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문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 15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가 눈이 나올 확률을 새로운 문자, 예를 들면 A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3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총 15번에서 A번을 제외한 15-A번이 나온다. 이렇게 문자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나면은 난 점 P의 좌표는 적어도 이항분포로 생각하기 힘들지만 이 A만큼은 이 A는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고 독립시행이니까요. 총 15번을 시행했을 때마다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인 확률을 갖는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A의 확률을 구해보면 NP 공식에 의해서 15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5가 나오고 분산은 NPQ 해서 여기에다 3분의 1을 곱하니까요. 3분의 10이 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난 점 P의 좌표에 대해 생각하고 싶으니까 점 P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A만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3A가 X축의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 Y축으로 15-A번 1만큼 이동했으니까 15-A가 Y좌표인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나는 또 한 번 더 이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3, 3은 9, 4, 4, 16 절대값 이 직선 공식에 점 P의 좌표를 그대로 집어넣은 값 9A 플러스 4 15-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식 한번 정리해 보면은 5분의
절대값 5a 플러스 60이 될 것이고 절대값 풀면은 a 플러스 12인데 a가 횟수이니까 양수라서 절대값을 벗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요 a 좌표에 10이 더한 거라고 방금 구해줬으니까 x 자리에 a 플러스 12를 넣을 수 있고 얘는 a의 평균에 상수 12를 더한 것과 같고 a의 평균은 내가 아까 구했듯이 5라고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5 더하기 12는 답이 17이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가볼게요. 86페이지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연속 확률 변수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x의 범위, y의 범위 주어져 있고 각각 fg인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f의 확률 밀도 함수만 주어져 있는데 g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이 f와 g를 더한 게 어떤 k라는 상수와 같다라는 걸 만족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식 한번 바꿔서 써보면 내가 주어지지 않은 이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항해가지고 k라는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fx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적어도 이 f라는 그래프는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g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색깔로 해보면 k라는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의 범위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뭐 적당히 얼마인 상수다라고 하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k라는 상수가 여기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에서 fx의 함수를 뺀 값이 g의 그래프니까 x가 0일 때는 요 k 값에서 f의 값 0을 뺀 요 길이만큼이 g의 함수값이고 또 3을 예로 들면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4분의 1 값을 k에서 뺀 이 길이만큼이 g의 함수값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x축 y축 대신에 요 y는 k를 x축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 요 fx 그래프까지의 요 높이가 g의 그래프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됐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6k에서 15k까지의 y의 확률값이니까 g에 관한 값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k값을 알아야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g의 함수는 요 초록색 색칠된 부분의 각각의 길이가 각각의 함수값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로 생각하니까 0부터 6까지 요 그래프와 요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의 총합인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넓이 한번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요 노란색의 값이 지금 K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K가 아니라 F의 그래프. 그럼 F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X축과 이 F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요 넓이, 요 노란색 넓이도 확률 밀도 함수, X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초록색, 노란색 넓이를 합친 이 영역은 정확히 직사각형의 영역이 되고 가로가 6이고 세로가 K인 사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6 곱하기 K라는 요 검은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초록색 넓이 1, 노란색 넓이 1을 더한 거 2와 같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K의 값이 보다 간편하게 3분의 1이다.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방금 구한 이 K는 3분의 1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보면 P 2부터 Y의 확률값을 구하세요. 5까지. 그러면 요 G의 그래프에 대해서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요 넓이의 값을 구하시오. 요 초록색에.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초록색 넓이는 요렇게 쪼개면 왼쪽에 사다리꼴 넓이 하나, 오른쪽에 직사각형 넓이 하나로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보면 자, 사다리꼴 넓이 먼저 구해볼게요. 2분의 1에 밑변, 그러니까 아랫변의 길이가 요 길인데요. 요 길이가 지금 2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3분의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례로.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K니까요. 3일 때 K니까 이 K 값에 3분의 2를 뺀 값. K가 지금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여기를 봐야겠네요. 요 그래프로 봐야죠. K가 3분의 1이 아니라 요 3일 때의 요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3분의 2의 값. 그럼 다시 말하면 4분의 1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 요 아랫변의 길이다.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는 3일 때의 이 빨간 값. K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뺀 값. 12분의 1이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2에서 3까지의 거리. 1. 하면은 사다리꼴 넓이 나오고 더하기 자 사각형은 3에서 5까지 가로 2 곱하기 높이는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12분의 1이다. 그러면은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은 24분의 3 더하기 4, 24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7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정규분포에 대한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균이 66, 표준편차 15인 정규분포이다. 그러면 이 출근 시간이라는 걸 x로 놓는다면 이 x라는 변수는 정규분포 66.4가 평균이고 표준편차가 15인 정규분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문제 마저 읽어보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초록색, 노란색을 더한 값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직원이 출근 시간 X가 자 X를 출근 시간 났으니까요. X가 73분 이상인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40%, 100분의 40 더하기 P, 자 초록색 73분 미만인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20%니까 100분의 20.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지하철을 이용한 직원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자, P, X를 Z로 바꿉니다. 시그마 15분의 73 마이너스 66.4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P, Z로 바꿉니다. P, Z의 표준편차 15분의 73 마이너스 66.4 곱하기 5분의 1. 그럼 얘는 자 얘가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6.6이니까 계산하기 귀찮네요. 15분의 6.6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면 하면은 0.266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100쪽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쪽에는 마지막 단원인 추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자,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이다. 그럼 이 정규분포로 나타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나타내고 이 X가 정규분포 M5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보면 36명을 이미 추천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표본의 개수가 36일 때 우리는 PX 바 표본 평균이 38 이상일 확률은 얼마냐. 근데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또 기호로 나타내 보면 이것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분산은 표본의 개수 36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제곱으로 묶으면 6분의 5의 제곱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Z로 바꿔볼게요. 자, Z로 바꿉니다. 표준 편차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평균 M이다. 근데 얘가 0.9332라고 했으니까요. Z로 바꾼
확률 정규 분포표에 대해서 자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의 면적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0.433이라는 소리고 요 값은 표에서 1.5. 그럼 요 값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1.5인데 마이너스 1.5다.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5여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요. 38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분의 3, 1.5 곱하기 6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따라서 m은 38 더하기 4분의 5 소수로 나타내면 39.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기출문제. 이것 또한 추정에 관한 내용인데 자, 자동차 1의 충전 주행거리가 평균이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 그럼 이 x로 나타내면 이 주행거리라는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다. 써놓고요. 자, 100대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x 바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n이 100일 때의 표본 평균이 x1 바일 때 95%의 신뢰 구간 공식대로 써보면 자, x1 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이 100이고 시그마가 목평균 구간이 있다. x1 바 플러스 묶어서 그대로 쓰면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95% 신뢰 구간인데 이 값이 a고 이 값이 b다. 라고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00대를 이번엔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x2 바일 때 99% 신뢰 구간 구해볼게요. 두 번째. n이 400일 때 x2 바를 구했을 때 99% 신뢰 구간. x2 바에 마이너스 2.58에 99%니까 루트 400분의 시그마 평균 m x2 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400분의 시그마 공식대로만 쓰면 되죠. 근데 얘가 C고 얘가 D다. 그랬을 때 자 얘가 1.34 A는 C이다. 자 조건대로 써보면 x1 마이너스 x2 바가 1.34 이고 자 A가 C라고 했으니까요. A는 C이므로 A는 C라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A는 C라고 했으니까 x1 바에서 1.96 그대로 갖다 쓸게요. 10분의 시그마는 A는 x2 바 마이너스 2.58에 20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거 넘겨요. x1 바에서 x2 바를 빼면 이 값이 1.34라고 주어져 있고 넘기면은 1.96에 루트가 아니죠.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에 20분의 시그마. 근데 얘가 1.34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따라서 시그마 계산하면 20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b-a 값이니까 b에다가 시그마 자리 집어넣고 a 자리에 시그마 자리 집어넣은 다음에 자, 다른 색을 볼게요. b-a는 x1바 마이너스 x1바 어차피 사라지네요. x1바가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1.96에 10분의 시그마 대신 20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7.84가 나온다고 합니다.